네, 챕터 10의 이론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DP 오버뷰입니다. 우선 CDP는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입니다. 링크를 공유하는 시스코 장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코 전용 이계층 프로토콜입니다. 주기적으로 CDP 광고를 연결된 장치에 보내게 됩니다. 검색된 장치의 유형, 장치 이름, 인터페이스의 수 및 유형을 공유합니다. 문서가 없는 경우에 논리적 토폴로지를 작성할 인적 장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CDP의 구성 및 확인입니다. 우선 CDP를 이용해서 상태 및 표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접속해서 CDP enable을 통해서 CDP를 활성화합니다. NoCDP run을 사용할 경우에 CDP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CDP 네이버를 사용하면 현재 여기는 아무것도 검색된 게 없지만 R은 라우터, S는 스위치, D는 리모트 등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CDP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CDP를 이용해서 장치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현재 R1에서 COCDP 네이버를 통해서 CDP를 검색하였습니다. 검색 결과 디바이스 ID S1 스위치가 디바이스 ID인데 현재 스위치가 검색된 것 같고 현재 로컬 인터페이스 기가 인터페이스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맞네요. 이것이 현재 스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위치에 패스트 0-5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제품명이 WSC 2960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COCDP 네이버 디테일을 사용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IP 어드레스와 iOS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발견한 S1에서 다시 COCDP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R1 이외에도 S2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2는 현재 S1에 패스트 0-4에 붙어 있고 현재 S2도 마찬가지 0-4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S2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한 결과 더 이상 장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토폴로지에는 이 세 개의 장치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NTP입니다. NTP는 계층별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계층은 최상위 수준 권한이 있는 시간 소스이며 가장 정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계층 1의 경우에 권한이 있는 계층 0 소스에 직접 연결하여 기본 네트워크 시간 및 표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층 2 및 하위 네트워크들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계층 1의 디바이스에 연결하고 계층 3 디바이스의 서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수의 숫자가 클수록 더 정확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계층 16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계층으로 장치가 동기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을 정확하게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NTP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에는 clockset 명령어를 이용해서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구성할 경우 NTP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TP는 UDP 포트를 사용하고 UDP의 포트 123번을 사용하고 NTP 클라이언트가 단일 소스에서 시간 및 날짜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R1이 현재 NTP 서버 연계층으로부터 R1이 NTP에 연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R1은 계층 1이 NTP 서버의 계층 1일 디바이스가 되고 S1은 R1에 연결해서 계층 2의 디바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NTP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층 3의 디바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로그입니다. 시스로그는 표지 및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UDP 포트 514번을 사용하고 IP 네트워크를 통해 이벤트 알림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라우터 스위치, 서버 방화벽이 시스로그를 지원합니다. 시스로그 로깅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로깅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캡처되는 시스로그 정보의 유형을 선택하는 기능도 있고, 캡처된 시스로그 메시지의 대상을 지정하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스로그의 작업에는 시스로그 프로토콜은 시스템 메시지 및 디버그 출력을 장치 내부의 로컬 로깅 프로세스에 보내는 것입니다. 로깅 프로세스가 이러한 메시지 및 출력을 관리하는 방법은 장치 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스로그 메시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시스로그 서버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시스로그 메시지가 내부 버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시스로그 메시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깅 버퍼, 콘솔 라인, 터미널 라인, 시스로그 서버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로그 메시지의 형식인데, 경고 메시지 레벨 4와 레벨 0 사이의 숫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오작동에 대한 오류 및 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아주 위험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준 5의 경우에 알림 수준의 레벨인데, 알림 수준은 일반 이벤트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업 또는 다운 전환과 시스템 재시작 메시지가 알림 수준에 표시됩니다. 정보 수준인 레벨 6은 장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코 장치가 부팅할 때의 정보를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디버깅 수준인 레벨 7은 메시지가 다양한 디버그 명령어를 실행하여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스로그를 이용할 때 서비스 타임 스탬프가 있습니다. 서비스 타임 스탬프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셧다운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디버그 명령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 5 수준의 알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타임 스탬프 로그 데이터 타임을 사용했을 때 확인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타임 스탬프가 나타납니다. 이런 타임 스탬프를 활용하여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오류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로그 클라이언트용 라우트 및 스위치 명령어입니다. 현재 R1은 192.168.1.3 수준의 레벨 4 이하의 로그 메시지를 시스로그 서버로 전송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위와 같이 로깅 192.168.1.3으로 시스로그를 보내고 현재 4레벨의 시스로그를 보내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인터페이스가 기가 0-0의 인터페이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 인터페이스 기가 0-0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프팩 인터페이스가 생성된 다음 종료 후 다시 작동합니다. 현재 루프백을 생성하였고 생성됐을 때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루프백을 비활성화했을 때의 정보가 나타나고 노셧다운을 사용해서 활성화했을 때의 정보도 위에 알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아래와 같은 곳에 시스로그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4 이하의 레벨만 시스로그 서버로 보내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 레벨 3과 아래 레벨 3의 경우만 시스로그 서버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FTP를 이용한 백업 및 복원입니다. 러닝 config TFTP 또는 스타트업 config TFTP를 이용해서 TFTP의 백업 및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TFTP 서버에서 실행 중인 구성 또는 시작 구성을 복원하려면 copy TFTP running config 또는 copy TFTP start config 명령어를 사용해서 running config을 TFTP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iOS 이미지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는 단일 범용 시스코 iOS와 함께 제공되며 라이센스는 특정 기능 세트 패키지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유니버설 살라크 9이라는 iOS 파일은 IPsec, VPN, SSL VPN 및 Secure Unified Communication과 같은 강력한 암호화 기능을 비롯한 시스코 iOS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MPE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이 강력한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가져오기 용어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강력한 페이로드 암호화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라이센스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시스코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라이센스 키를 사용하여 다른 기술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iOS 이미지 파일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TFTP 서버와 서버로 백업 위치로서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 및 구성 파일은 TFTP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에서 시스템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실수로 지워지는 경우 시스코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백업해서 복사본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 TFTP 서버를 사용하면 이미지 및 구성이 네트워크를 통해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TFTP 서버는 다른 라우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호스트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TFTP 서버의 iOS 이미지를 백업하는 단계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라우터에서 현재 이미지 파일을 백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R1이 TFTP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핑 명령어를 사용해서 핑이 제대로 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플래시 명령어와 어떤 iOS 파일이 있는지 show 플래시 명령어를 사용해서 확인합니다. 확인 후에 이 플래시 메모리를 TFTP 서버에 백업하기 위해서 copy 플래시 TFTP를 사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iOS 파일 이름으로 백업합니다. 이러한 백업했던 것을 다시 R1으로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핑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R1에 show 플래시를 사용해서 현재 이 R1에 얼마만큼의 용량이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copy TFTP 플래시를 통해서 현재 가져오려는 iOS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가져온 파일을 부트 시스템 명령을 이용해서 재시작할 때 이 iOS 파일로 부트하겠다라는 것을 설정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새 이미지가 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show 버전 명령어를 사용하면 어떤 iOS 파일로 부트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트 시스템 명령이 없는 경우에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첫 번째 유효한 시스코 iOS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 데모 시스코 iOS 이미지 관리입니다. 목적은 TFTP 서버를 사용하여서 업데이트된 iOS 이미지 파일을 시스코 라우터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부트 시스템 명령을 사용하여 라우터를 새 iOS 이미지 파일로 부팅합니다. 라우터를 다시 로드하게 되면 새 iOS 이미지 파일로 부팅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TFTP에서 iOS를 복사해서 그 iOS로 부팅되도록 설정한 후에 리로드하면 다시 로드하게 되면 내가 부트 시스템으로 설정했던 것이 다시 부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챕터 10의 이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